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 장면이나 그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 따위를 상세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대본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본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물론 수백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8개만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 가지 말과 대화를 합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말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시나리오상의 대사가 되겠고요. 여러분 등장인물들이 말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행동도 하죠. 네,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가로 안에 가로쳐서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또 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인물들만 등장하지 않아요. 그쵸? 그 인물들을 둘러싼 다양한 배경 환경이나 또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어떤 옷, 메이크업, 헤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생김새도 아주 중요하게 극 중에서 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배경이나 인물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놓은 설명해 놓은 글을 우리는 해설이라고 하고요. 또 시나리오의 가장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씬 넘버가 붙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영화나 드라마 촬영 현장을 TV를 통해서 보면 가끔 뭐 씬 몇 다시 몇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슬라이드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음,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수백 개의 장면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어붙여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수백 개를요, 각각 따로따로 촬영해서 나중에 편집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쉽게 이 편집하기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장면들의 번호를 붙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씬 넘버라고 합니다. 보통은 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네, 방금 얘기했던 것을 제가 하나의 시나리오의 예시를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샵 104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장면 번호가 되겠고요. 그 옆에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는 이거는 인물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기택 옆에 이렇게 어떤 인물의 말이 써져 있죠. 이것은 대사라고 우리는 시나리오 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래 네, 화장실 문은 휘겁게 여는 기정 이렇게 하면서 어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외면 묘사나 표정이나 아니면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우리는 해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시나리오는 이 네 가지 말고도 효과 필요하겠죠. 네, 슬픈 때 슬픈 음악을 들어서 슬픈 감정을 고조시키고, 막 재밌을 때는 희화하는 음악을 들어서 희화성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음 BGM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장면을 배열하는, 아까 제가 이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혹은 수천 개의 씬들로, 장면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드라마가, 영화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면을 배열하는 것도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시나리오, 즉, 영화나 드라마는 촬영돼서 완성되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촬영 구도와 시나리오 용어도 아주 중요하게 어떻게 촬영하느냐, 어떤 구도를 촬영하느냐, 이 시나리오 용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또 어떻게 연출하느냐 이런 부분도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요, 아주 다양한 촬영 구도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8개만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감 하이 앵글은요, 말 그대로 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를 찍는 거고요. 수평 앵글은 네, 대상체와 수평인 구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도가 되겠죠. 평범한 구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각, 로우 앵글,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구도. 보통 뭐 이제 잠에서 깬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던가 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이럴 때는 네, 로우 앵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직부감이라고 해서 오버헤드 쇼트라고 해서 대상체의 바로 머리 위에서 이렇게 찍는 구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대상체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다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더치 앵글이라고 하면요. 일부러 이 카메라를 이렇게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네, 옆에 나와 있는 해리포터의 한 장면처럼 일부러 기울어지게 찍는 구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어떤 감정, 네, 이런 장면의 느낌이 더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롱숏이라고 하면 여기 대상체 중간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둘러싼 배경까지 크게, 넓게, 에, 멀리서 이렇게 촬영하는 구도인 겁니다. 그러면 훨씬 이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는 느낌이 조금 더 살고 이 주변의 대상체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풀숏이라고 하면 롱숏과 약간 다르게 롱숏은 이 대상체를 아주 작게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이 느낌을 줬다면 풀숏은 이 대상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그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대상체의 어떤 자세나 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묘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버드 아이 쇼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버드, 새의 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드론 샷이죠. 예, 오늘날 말로 하면 드론 샷인데 항공샷, 드론 샷을 쫙 찍어가지고 이 전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배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리오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후에 보통 편집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I라고 하면 fade in, 화면이 차차 밝아지는 거, fade out, 화면이 차차 어두워지는 거. 그리고 나레이션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등장인물이나 혹은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이 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영상 너머에서 뭔가 이렇게 장면을 설명해주면 이거 나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펙트 말 그대로 효과음, 쿵쿵거리는 어떤 문 두드리는 소리라든지 쨍그락 접시가 깨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효과음이 들어가면 이건 이펙트라고 하고요. 인서트 말 그대로 삽입하다 이런 뜻이니까 신문이나 편지 혹은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체를 찍거나 아니면 회사 가는 장면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중간에 어떤 화면이 어떤 장면 사이에 이렇게 특정 화면이 이렇게 끼게 되면 이건 인서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클로즈업 무슨 뜻입니까? 인물의 얼굴을, 표정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서 찍는 거고요. 그래서 바스트숏은 말 그대로 인물의 가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슴이나 허리 위부터 인물의 머리 끝까지 촬영하면 그러면 인물의 상반신만 나오게 될 테니까 훨씬 더 인물의 표정이나 대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게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OS 오버헤드 숏 오버 더 숄더 샷이네요. 그러면 어 대화 장면에서 그죠? 이것도 여러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많이 봤을 장면 중에 하나인데 막 두 명 혹은 세 명이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화면은 막 말을 하고 있는 대사를 하고 있는 배우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배우의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화면 구석에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배우의 어깨가 이렇게 걸려서 촬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대화하는 느낌이 잘 살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OS, 오버 더 숄더 샷을 사용하고요. 마지막 오버랩이라고 하면 앞장면에서 보통 뒷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냥 점프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앞화면이 점점점 옅어지고 뒷화면이 점점점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앞화면에 뒷화면이 이렇게 포개지면서 장면이 넘어가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오버랩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특징은요,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사와 행동의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나와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기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습니다. 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시나리오는 영화나 여러분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모든 이 인물의 심리나 네, 심리 상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설에서 소설자가 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시나리오에서는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로 우리가 유추해내야 하는 네, 그런 간접 제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갈등의 문학입니다. 이것은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소설도 그렇고요. 모든 문학들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없으면 그건 문학이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고 여기서 갈등이 어떻게
발단부터 해가지고 전개되고 그래서 절정에 이르고 그것이 어떻게 결말에 이르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현재의 문항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은요 생각해 보시면 보통 과거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뭐뭐 했었다, 뭐뭐 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죠. 영화나 드라마는 과거 형으로만 진행되지 않잖아요. 보통은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소설과 다르게 현재형으로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진행이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고요. 마지막 이 시나리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드라마나 영화같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문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촬영 기법이나 촬영 구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여러분이 이 시나리오를 읽을 때 영화나 드라마로 이것이 구현된다면 배우가 내가 이 시나리오 속의 배우 어떤 역할을 하나 맡게 된 배우라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이것이 실제로 구현됐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시나리오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읽어낼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